하는데 먼저 이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서로 잘 아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온다고 우리 추운 날씨에 시간 내서 총총 오는 우리 수고한 우리에게 자, 우리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온다고 수고했다. 자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자기 스스로에게. 예, 얼마나 우리 엉덩이로 이렇게 조심조심 안 넘어지려고 애쓰게 왔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도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멀리 안산에서 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저와 또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신 우리 세대를 보통 우리를 뭐 X세대, Y세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Z세대는 또 뭐야?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볼 때 우리,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자녀를 볼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게 지금 내려와서 사실은 강의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이크도 대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는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부모 교육을 할게요.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자녀들 딱 바라볼 때 요즘. 네? 소리가 여기 딱 카메라 여기서 끊어지네요. 여기까지 넘어오질 않네요.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요? 예, 빨리 커서 아이 놓고 잘 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도 위에 있지만은 마음속에 이게 안에서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드는 애가 저 핸드폰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건가? 이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보면은 거의 핸드폰과 함께 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제 제가 상담에서 또 뭐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거의 집안의 갈등의 많은 부분들이 뭘까요? 예, 이 핸드폰, 예, 이거 또 뭐 아이패드, 컴퓨터,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Z세대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하고 다르게 다양한 이런 매체들을 가지고 삶을 살고 그것과 소통하고 그것과 이야기하면서 삶의 한 일부분이 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 그럽니다. G세대라고.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Z세대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요? 예, G세대, Z세대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들을 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참 은혜롭게 이제 말씀 듣고 집에 가요. 그럼 항상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가요? 집에 딱 가면은 맞아. 이렇게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서 커서 또 가정을 이뤄서 잘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땐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뭐가 올라오나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웃으신 거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뭐가 올라오냐 그러면은 처음엔 원래요. 한숨이 나와요.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하다가 한숨, 아이고, 쯧쯧,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은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어떤 생각이나 말이 나오세요? 여기는 거룩한 동산이라서 이렇게 제가 사는 저 동네 안산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이런 갈등이나 싸움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 뭐 거의 저기는 거의 매일 이런 문제로 막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지주고 볶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 나이 때면은, 애가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알아봐야 되고, 또 뭐 청소년들이라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를 좀 씨름하면서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들이 보면은 계속 뭔가를, 시간 날 때마다 얘하고 함께 뒹굴뒹굴 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뭐가 나요? 한숨이 나오고 한숨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 보통 어떤 잔소리를 하죠, 우리가? 그런 자녀들한테.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소리 안 나면 제가 조금 이렇게 갈게요. 예. 어떤 잔소리를 보통 나오나요? 그렇죠. 하지 마라. 맞습니다.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하지 마라는 보통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렇죠.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라. 예, 또. 거의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예? 아, 숙제 다 했니?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잔소리가 하지 마라. 저희 때는 먹지 마라 살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먹지 마라 살찐다 보다 하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핸드폰.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숙제했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이게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부모예요. 자, 부모의 마음인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핸드폰 이제 뭐 게임 하루에 1시간, 뭐 약속한 시간 있어 2시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하고 이제 뭐 해야지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잔소리 하지 않아요. 좋게 얘기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알았어요. 그래요. 대답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요. 자, 카톡으로 하면 오케이 알았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끄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계속 열전이에요. 열공을 들이고 있어요. 저 열공을 공부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두 번째 뭐가 나가나요? 부모들이. 다시 또 그만해라. 이제 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하나요? 예, 또 알았어요. 2번.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하나요, 또? 알았어요 하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서, 그만하라고 이제, 도에서 시작한 소리가 도레미 파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하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만하라고 그래요. 좀 올라갔어요. 얼굴이 약간 이제 살기가 되려고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도레미 파까지 올라간 그만하라고 이렇게 해도 이 아이들은 그 소리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여전히 열공합니다. 어디에? 예,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멀티태스킹에 열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시 알았어요. 지금 끄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뭐 대답이나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어때요?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대답도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반응할 때 어떤가요? 그 다음에는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 이건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부모 교육이니까 제가 자녀라는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배우자도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하고 있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만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모들은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옆에서 아빠가 하든지 엄마 본인이 하든지 그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그래요. 이게 이제 도레미파 어디까지 올라가신 것 같으세요? 도레미파 솔, 뭐 솔이 될 수도 있고 라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각각마다 달라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그러고 또 여기 엄마 대신에 누가 들어갈까요? 아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빠 말에 말 같지 않니?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해요. 그분들. 이 말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부모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 이 말에 이제 솔까지, 솔라, 시까지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는데. 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들이 할 때는 높은 소프라노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 엄마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화가 났죠. 이제 이미 화는 여기서부터 났어. 그만해라고 할 때부터 화는 났어요. 화는 났는데 화난 이 마음 안에는 왜 이 파에서 솔라 시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자녀를 행동을 보면서 말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 안에는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써요? 말 같지 않니라는 말로 해요. 처음에는 그만해라. 그리고 또 뭐래요? 숙제해야지. 이렇게 이제 딱 주제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제를 어때요? 주제 얘기를 주제에서 벗어났나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라. 말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 같지 않니? 그래. 자, 이럴 때 이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말 같지 않니? 하면은. 뒤에서는 웃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서 한번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아, 알았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얘도 이제 솔라시 하니까 얘도 같이 맞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소프라노의 톤에 따라서 알았다니까! 이렇게 해요. 까로. 예. 알았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부모가 무시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화는 여기에서 났는데 처음에 하지 마라. 여기서 화가 1이다고 생각한다면은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할 때 이 화가 최대치가 올라갔을 때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올라간 수치예요. 자, 그러면 무시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대한테 아이들한테 어떤 것으로 전달이 될까요? 화에서 솔라 시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똑같이 알았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나요, 안 끄나요? 끄는 애도 있고 여전히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끄면은 여기서 이제 좀 일단락 1차전이 끝나는데 안 끄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솔라시도, 예. 도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알았다니까 했는데 안 끌 때는 없어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셨어요. 그렇지요. 맞아야 되지.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맞아야 정신이 들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하는 것이 맞아야 정신 들지. 처음에는 맞아야 정신 들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맞아야 정신 들지 이 정도의 도가 내려온 도를 하지만 실제 이제 실전의 집에서는 맞아야 들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나요? 안에 이제 화가 난 감정들이 같이 이제 막 이게 막 가마솥에 부글부글 끓어서 계속 있다가 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마솥에 많이 끓어요. 이게 한 5분이면은 될 텐데 어떤 아이는 5분에서 뭐 한 20분까지
이 사이가 가만히 있는 게 이거 하다가 어때요? 설거지도 하고 또 한번 보니까 또 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 아이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부모의 말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인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 들어서 부글부글 끓은 가마솥이 이제 마지막에 맞아야 저get이 정신이 들지? 이러면서 이제 안에 부글부글 쌓았던 감정이 어때요? 솥뚜껑이 예, 이제 끓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솥뚜껑이 예, 팍 이제 터지는 거예요. 자, 솥뚜껑이 터질 때 각자 그건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자, 솥뚜껑이 터지면 전부 다 지뢰밭으로 모두 다 죽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솥뚜껑이 열려서 이제 우리 솥뚜껑이 열리면 이제 폭발해서 결국 뜨거운 물에 어때요? 전부 다 데이죠. 뜨거운 물에 데여요. 뜨거운 물에 데이는데 처음에 누가 데이나요? 우리 물 팔팔 끓여서 솥뚜껑에 물이 팍 해서 넘치면 누가 데여요? 그 솥뚜껑에 끓이는 첫 번째 누가 데여요? 끓이는 사람이 데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폭발하는 부모가 데인 거예요. 자, 부모가 첫 번째 데여요. 자, 두 번째 누가 데이나요? 아이들도 데여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부모가 폭발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떤 소리가 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소프라노 소리에서 벗어나는 이제 파열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지? 이러면서 이제 막 시베리아가 이제 시베리아가 돼버려요. 시베리아 벌판이 되어서 막 시베리아가 아주 막 차갑게 돼요. 그래 막 10원짜리 나오고 아주 그냥 뭐 개들 막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개천국과 시베리아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때요? 그때야 이제 자리를 툭툭 틀면서 툴툴 입이 이만하 나오면서 저만치 나오죠? 예. 입이 툴툴 나오면서 에이씨 알았다고 끄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요.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어떤가요? 부모나 배우자는 저 뒤통수를 갖다 그냥 죽방으로 하나 그냥 이 끓는 물로 그냥 씌워도 시원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지금 처음에 내가 화가 나서 이만큼 폭발해서 파열음까지 났을 때는 처음에 부모들은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맞아. 내가 이제 이 자녀를 위해서 이전처럼 하면 안 되지.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항상 새롭게 이제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는데 내가 시작한 그 마음은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들은 시작을 해요. 그런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달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뭐가 전달이 됐죠? 내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달이 안 되고 너 이거 안 끄냐? 이놈의 새끼 엄마 말을 무시하고 말 같지도 않냐? 너는 도대체 머리에 든 것이 뭐냐? 그래갖고는 뭐 장가는 가겠냐? 취직은 하겠냐? 대학은 가겠냐? 이러면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놨던 것들을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달돼서 아이들한테? 부모의 화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딱지라 그래요. 자, 화하고 화딱지 차이를 아세요? 화딱지가 뭔가요? 화딱지. 화는 그냥 화가 날 수 있어요. 뭐 얘기하면은 그래 뭐 화나지. 나 그렇게 굉장히 화나. 이건 화예요. 근데 화딱지라는 거 화가 계속 화가 나서 화가 몸 안에 머리 끝에서 이 몸 안에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어때요? 그냥 얼굴이 불그락발그락 하면서 막 그동안에 막 못했던 걸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뭐예요? 화딱지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전달되어진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이들이 잘못한 건가요?
행동이 그죠 잘못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거나 훈계를 하지 않고 무엇이 전달됐어요? 화딱지, 내 안에서 화만 전달이 된 거예요. 화만 전달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그래서 이까지만 1차전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가마솥에서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끓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나오나요? 다른 것도 나와요. 끓이다 보면 처음에는 컴퓨터 끄고 뭔가 이제 공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끓다 보면은 안에 그동안에 화딱지가 붙어 있었던 그것들이 끓이다 보니까 뭐예요? 얘가 열이 가해지니까 몸 안에 딱지가 어떨까요? 딱지가 건드려져요. 그래서 그 딱지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올라와요. 자, 그 화딱지가 뭘까요? 자, 화딱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건드려지는 화딱지가. 자, 그동안에 내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얘기를 했던, 만약에 얘기했던 것이 엄마라고 한다면 이 엄마가 남편하고, 아이 아빠죠. 아빠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뭐 갈등이 있어서 싸움이 있었어. 뭐 그 싸움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싸움이 있어서 제 아주 그냥 배기 싫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냉전 상태에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아빠하고 이 냉정 상태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 답답하니 가슴에 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를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나 뭔가를 하는 행동이 뭘 건드렸나요? 엄마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이 일어났던 그 부분의 것들이 건드려진 거예요. 건드려지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컴퓨터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남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혜비 닮아갖고 하는 것이 똑같이 생겨갖고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2차전까지의 화딱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화가 나 있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화딱지에 대한 부분 남편까지 걸거들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만 걸거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문을 칵 닫고 가요. 알았다고! 끄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막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 자녀의 행동을 볼 때 이 컴퓨터 행동만 갖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다 싸잡아 갖고는 잘못했던 행동들을 다 끄집어내나요? 네, 그동안 잘못했던 끄집은 거 이제 이 아이가 20살이면은 10살 때부터 해서 10년 보따리를 다 풀어요. 저놈의 컴퓨터 내가 사준 게 잘못이지. 내가 저걸 박살을 내야지. 핸드폰을 내가 속하고 사준 게 잘못이야. 이러면서 내가 저거 망치를 아주 부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참았던 것들을 어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딱지가 이 뜯어지면서 확 폭발을 해요. 폭발을. 그러니까 사실은 잔소리로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가는데 파열음까지 가시나요? 또 어떠신가요? 교회 아니라 얘기하기 좀 눈치 보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제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순천인데, 예, 그 동네하고 지금 사는 동네는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파열음까지. 그래서 화가 폭발이 난다는 거죠. 폭발이 나. 그럼 이제 폭발이 나면은 아까 이제 결국은 가마솥을 우리가 부글부글 끓어서 가마솥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아까 누가 다친다 그랬죠? 다치는 사람이. 내가 다친다 그랬어. 끓이고 있는 내가 다친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다칠까요? 아이가 다쳐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다치는가 볼게요. 자, 나는 폭발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내가 다치나요?
여러분 한번 폭발하고 나면 어때요? 무엇이 다쳐요? 안 다쳐보신 적이 없으셔서 이게 내가 뭘 다쳤는지 몰라. 보통 제 경험상 한번 이제 화가 나서 확 폭발을 해요. 참고 있다가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냐면 보통 이제 우리 뇌에 그 이렇게 말을 하는 인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생각은 내가 지금 뭐 컴퓨터를 꺼라 이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 소요되는 이 비트 이제 이 뇌에서 생각하는 그 비트가 있다면은 비트가 1이라 그러면 감정을 소모하는 데는 몇백 배의 비트가 이렇게 소모가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정을 한번 확 이렇게 일으킬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보통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감정을 확 끌어올려서 화를 낼 때 나를 손상시키는 것이 내 감정의 수백 배의 감정을 소모시켜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폭발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지면서 굉장히 기분도 우울해지고 힘이 쫙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기분도 우울하고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괜히 했다. 그렇게 폭발한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죠.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 또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어때요? 꼴도 보기도 싫어서 집도 치우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는 어떤 동기 자체를 상실해버려요. 하나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은.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 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어떤 손상을 줄까요? 이런 감정이 한번 폭발해 나고 나면.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부모님이 화를 낸 폭발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행동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잘하고 싶은 건데 그것은 전달이 안 되고 무엇만 전달이 된다고요? 화내고 폭발하고 시베리아와 뭐 개천국 때는 그런 욕 때로는 아주 감정이 심한 경우에는 물건까지 집어 던져요. 물건까지 던지거나 몸싸움까지 가게 돼요. 하지 말라고요 이러면서. 그것은 어느 가정이든 간에 거의 예외는 없어요. 가정에 다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하고 그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문을 칵 닫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야기하기가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어디에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한바탕 이렇게 이제, 가마솥을 뚜껑이 열리면은, 그 다음엔 어떤 시간이 와요? 예, 침묵하면서 냉전의 시간이 옵니다. 냉전 시간. 그래서 이제 그 냉전의 시간을 가정마다 다르지만은 뭐 일주일, 한 달, 하루 각각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냉전의 시간을 가져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서 자책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와서 딱 또 촐랑촐랑하면서 철삭대면서 엄마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러면서 딱 엎드려 갖고는 싹싹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화가 풀려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어때요? 더 그냥 의기양양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더 그렇게 막 당당하게 엄마 나 돈 줘 엄마 뭐해 이러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엄마는 우울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것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당당하게 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더 열이 받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자책을 하다가 이틀 정도 되면은 어때요? 자책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괘씸죄가 올라와요. 괘씸죄.
자, 괘씸죄는 뭐예요? 괘씸죄가 들었다는 것을 뭘 보면 알나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행동 볼 때 우리 안에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성스러운 동네라서 여기 지금 언더우드 선교가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던 곳이라 기도화가 있는 곳이라 성스러운 교회라 이게 어떤 제 얘기가 조금 와 닿으시나요 지금? 예. 괘씸죄가 들어요. 그 괘씸죄가 드는데 어떤 두고 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두고 보자라는 뭐예요? 너가 내한테 말 안 하고 있나 보다. 내가 너 이것을 해주나 보자 하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무엇을 박탈해 버리나요? 권리를 뺏어 버려요. 권리. 그 권리가 뭐죠? 가장 큰 것이 뭔가요? 돈일 수 있어요. 너 당장 네가 가서 돈 벌라고 네가 이제 너 이렇게 살아 없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요금 이번 달부터 뭐 없다 이렇게 뭘 이제 그동안 줬던 혜택을 전부 다 뭐예요? 동결을 시켜버려요. 동결시켜. 이런 방법이고 아니면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옷을 빨아줘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돼. 그것을 어때요? 안 빨아주고 그냥 옷을 그냥 꾸겨 그냥 탁 그냥 방에다 그냥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 괘씸죄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괘씸죄를 발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이 갈등이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나서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이 아이가 또 뭐래요? 똑같이 이것을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 감정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오자마자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내가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때요? 이때는 바로 그냥 도가 아니라 시도해서 그냥 이틀 전에 다시 2차전으로 또 가요. 이놈의 새끼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푸대기를 하면서 막 이거를 그냥 우리 어떤 집에서는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던져버리든지 어떤 부모들은 이걸 그냥 갖고 와라 해서 보는 앞에서 그냥 망치로 그냥 막 쪼아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각가지 가정에서 어린아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거의 각각 모양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일어나요.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과 이렇게 한 달을 가든 일주일을 가든 결국 냉전을 살고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도 어째요? 냉전한 상태로 주의를 맞게 여러분 어때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려니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나 뭐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를 하고 찬송할 땐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저놈의 새끼가 하나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참고 되돌아가서 다시 봐야지 이러는데 또 행동을 봐요. 그러면 여전히 어때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걸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이제 니를 이제 내려놓을랐다. 그러면서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포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수요일 날은 포기가 됐어. 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어. 일요일까지도 포기가 될 수도 있는데 3일이나 4일 지나면 포기가 안 되고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 계속되는 악순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금 제가 하나의 얘기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게임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아닌 나는 너가 게임해도 괜찮은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말 좀 하자.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한번 폭발을 하고 나면은
안에서 죄책감을 가져요. 아,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폭발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폭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요? 내 스스로가 다시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한 나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행동이나 또 배우자의 행동을 볼 때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이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안에는 뭐가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감정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보면은 화가 나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이제 사이클들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부분들. 자, 그러면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나 기대치가 되지 않을 때 화를 낼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니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네, 화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우리 이쪽 왼쪽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네, 그래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5절에 어떤가요? 그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화라는 감정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의 가족 중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행동,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되게 많잖아요. 뭐 게임은 하나 의지만은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해서 알아서 하는데 똑같고 여러 가지 각각 그 가정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화를 낼 수 있는 행동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느끼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낼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화내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겠어요. 채찍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안 만들어 봤는데 오면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았으면은 한 5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손이 좀 노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채찍을 만드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 같아요. 더 빠른 사람은 뭐 30분. 그러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화가 났지만은 그 화를 어때요? 화를 삭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지만은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수정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 때 화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어떻게 화를 내나. 즉,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화는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하느냐.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이제 아이 같으면은 행동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가요? 자녀를 보는 그 자체의 인격은 어때요? 인격은 사랑하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자녀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나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행동도 있어요. 말을 할 때 좋게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지키는 행동이 있고, 정리를 안 하는 행동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은 내 자녀 안에서 자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일부라는 거죠. 이렇게. 일부예요. 일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라고 화를 낼 때는 이 행동에 대해서만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화를 내나요? 이거를 전체 싸잡아서 다 그냥 화를 내요. 이놈의 새끼 약속도 안 지키고 네 그렇게 해갖고는 도대체 뭐 할 거야? 자,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뭐가 전달이 돼요? 너란 놈은, 너란 애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라고 우리가 결국 전달한 것은 무엇을 비난한 건가요? 그 사람 전체를 비난한 거예요. 전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을 비난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부모들 말, 네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럴 때는 아이가 사실은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어떤 것만 한 거예요. 엄마가 말한 어떤 말이에요? 엄마 말. 컴퓨터 꺼야지, 이 말만 안 지킨 거야.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엄마라는 말 전체를 안 듣고 엄마의 인격을 전체로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안에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가 무시했던 그 행동만 무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존재 자체를 무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이 컴퓨터를 끄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만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모든 자녀의 인격에 대해서 화를 내버리니까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한다? 첫째는 분리를 해라. 자, 무엇과 무엇을 분리를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인격과 행동을 분리한다. 그걸 이제 제가 쓴 책에서는 구조화라 그래요. 제가 책이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구조화라고 하는데, 구조화란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훈계를 해야 될 때 그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격과 행동을 분리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행동만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전체를 보는 것이야. 어떤 행동? 자, 철수야, 컴퓨터 끄기로 했는데 엄마가 3번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5번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끄지 않고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쩐다? 화가 난다. 자, 이것은 무엇만 얘기를 한 거예요? 행동만 얘기한 거예요. 무슨 행동?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끄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화가 난다. 이렇게 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존재는 건드리지 않고 무엇만 얘기한다? 행동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아, 끈다고요. 행동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 행동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 네가 해갖고는 도대체 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네 약속 몇 번째 지켰어? 또 도대체 그래갖고 뭐가 될 거야? 너 거짓말로 태어났어? 너 엄마를 알기를 뭘로 알아? 이러면서 정말 얘기를 다 하면서 존재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안 하는 방이 있어요. 계속 해라기도 안 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해라기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해라는데 안 하고 왔어. 이거 지금 몇 번째나, 오늘이 몇 번째나 이러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5번 얘기했는데 분리하지 않고 이 유물이 그대로 있네. 저는 정리하지 않는 걸 유물이라 그래요. 유물이 그대로 있네. 자, 이 유물을 언제 제자리에 갈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얘기를 해요. 5번 정도 안 하면 화가 나죠. 좋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잔소리가 아니라 단호하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단호한 행동과 인격을 분리를 하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한다. 단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배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난다. 자, 이거 하고 하지 마라 그랬지, 이게 몇 번째야. 자, 어떻게 전달이 되세요? 자, 여러분이 아이들이라면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 일어날 것 같아요? 5번째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 화가 나. 약속은 지켜야지. 자,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다 그래요. 단호한 것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감정을 끓여서 감정의 소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이제 왜 내가 배우자라 하냐면, 배우자도 서로 배우자같이 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지만은 성숙하지 않으면은 자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2명을 키우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미성숙하면은, 미성숙하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나의 큰 아들이 되고 아내가 큰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그런 범주가 되는 거죠. 나이는 어른이지만 정서적으로 어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말을 안 해버린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조종을 해요, 감정을. 그래 두고 봐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부들은, 아내들은 성관계로 조종을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 성관계를 안 해버린 방식으로 조종을 하고, 감정을. 남편들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조종을 해요. 이 동네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그게 감정으로 조종을 하는, 그게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 참 좋지만 뭐가 싫다? 당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어디 있으면 어디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라는데 전화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내가 핸드폰하고 전화하게끔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런 행동 볼 때 내가 무시함을 느껴.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는 거죠. 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사람씩 지금 앉아있는 분들끼리 짝을 지어서,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는데, 잠깐 실습하기 전에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행동을 해요. 행동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부모들이. 잔소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가 이래요.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이 마지막. 뭔만 해. 그러면 이제 그만해. 몇 번째야? 그만해라고. 안 들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똑같아요. 그럴 땐 아이가 뭔가를 계속 요청을 해요. 계속 요구를 해. 근데 우리가 자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의 요구를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체력과 제한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많이 애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줄 수 없을 때 상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를 하느냐. 자,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새 폰이 나왔대. 폰 하나 바꿔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사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뭔가를 요구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사준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장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의 요구 자체를 거절하는 부분에서 별로 공감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는데 내가 사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구할 때는 일단은 마음은 받아줘요. 자, 뭔 받아준다? 마음만 받아줘요. 마음은 뭐냐? 그럼 이래요. 어이구, 우리 아들 새로운 폰이 나와서 새 폰이 갖고 싶구나.
자, 뭔만 받아주라고요? 마음만. 자, 마음을 받아주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일 쉬운 것은 여보, 저 가니까 뭐 루이비통 가방 뭐고 사주질 않으니까 매일 어떤 집에 가니까 명품 가방을 매일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남편 폰으로 보낸대요. 내 월급이 뻔하게 한 달 사고 이렇게 하면 뻔한데 매일 그 명품 뭘 찍어갖고 남편 핸드폰으로 보낸대. 내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가슴을 막 이게 막 치는 거야.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냥 계속 이 명품 가방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톡을 보내요. 자, 그럼 그런 배우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 요구를 들어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만 받아주라 했어, 마음만. 네. 자, 지금 옆 사람이 내 배우자라 생각하고 자녀라 생각하고 마음만 받아주니까 어떠세요? 마음만 받아주니까. 예, 무섭고 화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세상에 해줄 수가 없어요.